네, 전기기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기기, 그 중에서 직류회전기기인 직류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강의의 달인 휴강 최이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이제 직류, 발전기의 이론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 이론 부분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 알아봤었죠.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60A분의 P자 파이 N으로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직류기에서 나오는 식이 몇 개가 되지 않아요. 그 식 하나 제가 지금 처음 드린 유도 기전력식 60A분의 P자 파이 N 요 식 반드시 여러분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직류 발전기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직류 발전기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류하고 특성들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면서 그 특성의 종류, 특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 다음에 1학년 때 전기 회로 부분에서 이제 직류 회로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스터를 해 두셨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서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7페이지서부터 시작인데요.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한 2시간 정도 이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드린 그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드린 프린트물에 그 교과서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에서는 프린트만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직류 발전기의 종류를 알아봐야 되는데 종류와 특성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는 뭐냐? 발전기를 분류할 때 누가 회전하느냐? 회전을 누가 하느냐? 계자가 회전하느냐? 전기자가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자가 회전하면 회전 전기자형으로 부르고, 계자가 회전하는 경우에는 회전 계자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이 직류기라고 하는 이 녀석은 전기자가 도나요? 계자가 도나요? 그쵸? 전기자가 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류기는 회전 전기자형입니다. 그 다음에 계자권선이 뭐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극을 발생시키는 부분, N극과 S극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계자권선에 공급하는 어떻게 계자권선을 여자를 시킬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밖에서 외부 전원에서 계자를 여자시켜주면 외부 전원이 계자를 전자석을 만들어내면 타여자라 그랬고, 자체적으로 발전기 내부에서 이 계자를 전자석으로 만들어주면 자여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여자 방식에 따른 분류, 이 자여자와 타여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타여자의 방식에는 타여자 발전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근데 자, 여기 구조에 대한 그림하고 여기 회로도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회로도에 대한 그림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타여자는 뭐냐? 방금 설명했다시피 타여자는 계자를 여자시킬 때, 즉 계자를 전자석으로 만들어줄 때 내부 자체 전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원을 따온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써 있어요. 외부의 별도 직류 전원을 이용해서 발전기에 계자를 여자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여자 발전기, 지금 우리는 발전기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타여자 발전기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합니다.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한 것이 발전기가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그럼 자여자 발전기는 안에 자체 전원이 있기 때문에 다 잔류자기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타여자만큼은 잔류자기가 존재하지 않아도 발전이 가능합니다. 자여자는
잔류자기가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자 전압에 관계없이 계좌 전압이 조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써요? 전기자 전압, 즉 전기자에서 나오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에 관계없이 계좌의 전압을 조정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타여자 발전 방식에서는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서로 독립, 떨어져 있죠. 붙어 있지 않죠. 연결돼 있지 않은 겁니다. 좀 연결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계좌 권선의 전원을 따로 뽑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쪽에서 크게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 타여자 발전기가 있으면 전동기가 있겠죠. 전동기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때에 속도와 회전 방향을 이제 제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워드 레오나드 방식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여자 발전기는 교류 발전기. 교류 발전기는 동기기예요. 다음 장에서 배우는 동기기인데, 동기기에 여자 전원으로 사용한다. 즉 전자석을 만드는 전원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타여자 발전기에서 구조는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고 회로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그 회로도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프린트물을 보시면 이제 직류 발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던 것이 타여자 발전기였죠. 즉 계좌 권선이 전기자 권선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계좌 권선이 전자석의 성질을 갖는, 즉 여자가 되기 위해서 별도의 전원을 쓴다 그랬죠. 그러면 이 별도의 전원을 쓸 때 우리가 보통 기계를 만들면은 특성 시험을 해요. 이 기계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특성 시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것을 무부하 특성 곡선이라고 그래요. 부하를 달아놓지 않고, 지금 타여자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즉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 즉 여기 왼쪽 부분이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은 이제 우리가 부하 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하 쪽에다가 아무것도 달아놓지 않고 특성 시험을 한 게 무부하 특성 시험 또는 무부하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나오는 건 뭐냐? 무부하 특성 곡선이 무엇을, 누구하고 누구와의 관계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부하 특성 곡선은 X축이 계좌 전류, 즉 계좌 전류를 증가시켰을 때 Y축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즉 IF와 유도 기전력 이하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무부하 특성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 계좌 전류 원칙적으로는, 자 보세요, 유도 기전력이라고 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식 60A분의 P자 파이 N, 이 식이었는데, 이 식에서 계좌 전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평균 자속 파입니다. 계좌가 자극을 만들어주는 부분 아니에요. 그럼 이 계좌 전류를 증가시켰다는 것은 파이 값을 계속 증가시켰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 증가하면 증가하는 대로 이렇게 비례적으로 유도기전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도기전력도 계속 증가를 하다가 그게 이제 직선 영역이라 그러죠. 여기 직선 영역. 그러다가 이 녀석이 계속 직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되는 이 구간을 우리가 포화 영역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포화 상태가 나타나겠어요? 계좌를 감았을 때 거기 안에는 코일로 감는다 그랬죠. 그럼 그 안에 누설 자속을 막기 위해서 철심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철심이 계좌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좌 자속을 담는 그릇. 그러면 이 철심이 계좌 전류가 계속 증가해서 계좌
계좌 전류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계좌 자속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계좌 자속 늘어나는 이 전류를 철심, 제한되어 있는 철심이 다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쭉 직선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비례적으로 쭉 증가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릇이 넘쳐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런 형태를 무브와 특성곡선 또는 무브와 포화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를 볼 때 여러분들이 뭘 알아둬야 되느냐? 자, 이 회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은 단자 전압이 되겠죠, 그죠? 요 왼쪽 부분은 발전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니 우리가 뭐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을 솔직히 어떻게 알아요?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 누가 발생시키는 거예요? 전기자가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전기자에다가 뭐 이렇게 갖다 대실 겁니까? 저기 전압 측정하는 전압계 갖다 대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값은 이 V 값이 되겠죠. 단자 전압값.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단자 전압은 과연 어떻게 구해질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타여자 발전기의 회로도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전기자, 아마추어라고 하는 이 전기자에서 유도 기전력이 생성이 됐는데, 그러면 발전기에서 생성이 됐으니까 그게 이제 부하축으로 이렇게 전류의 방향처럼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건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 전기자 건선도 구리로 되어 있으니까 구리의 어떤 고유저항, 즉 내부 저항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 RA 값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타여자 발전기에서의 단자 전압은 이 유도 기전력 발생한 것에서 전기자 건선 자체가 소모한 에너지를 빼주면 단자 전압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식이 V는 이꼬르 유도 기전력에서 이 전기자 건선 저항에서 소모된 전압 강화 성분을 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여자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뭐 타여자 발전기든 나중에 배우는 자여자 발전기든 항상 무브와 특성 곡선과 외부 특성 곡선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아까? 어떤 기계를 만들게 되면 그 기기의 특성 시험을 하는데 하나는 무브와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하고 또 이제 그럼 부하를 달아보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부하를 달고 하는 시험이 외부 특성 시험이에요. 그때 이 외부 특성 시험을 했을 때 부하를 달고 나서 특성 시험을 했을 때 나오는 그래프가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외부 특성 곡선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냐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부하 전류 I와 단자 전압 V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실제 중요한 거는 단자 전압이고 부하 전류잖아요. 우리는 사용자 입장이니까 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질환을 발광하든 우리는 그건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타여자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 가로축은 부하 전류고 세로축은 단자 전압입니다.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여기 Vn 값, 이 전격 전압이죠. 기기가 사용하는 전격 전압은 유도 기전력에서 누구를 빼줘야 돼요? 즉 이 전기자 건선 저항이 소모한 전압을 뺐죠. 아까 전에 빼줬죠. 여기랑 똑같이 빼고 나서 전기자 반작용의 전기자 반작용으로 발생한 전압 이 A를 빼주고 그 다음에 브러쉬하고 정류자 편하고 접촉돼 있잖아요. 그 접촉된 부분에서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스파크가 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브러쉬 전압 강화 성분을 전체를 빼주면 요게 이제 전격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발전기의 종류와 특성 많긴 많은데 중요한 게 있어요. 타여자 어떤 것이든 타여자가 됐든 자여대가 됐든 회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보세요.
또 하나는 이 특성 시험을 했을 때 이 무부하 특성 곡선과 외부 특성 곡선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 무부하 특성 곡선은 무엇과 누구와의 관계를 나타낸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였고, 외부 특성 곡선은 또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였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회로도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식이 되겠죠. 요 식.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만 딱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보실 게 없습니다. 자, 그럼 회로도에서 한번 보세요. 요 전기자 권선에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A라고 한 겁니다. 전기자 전류. 그리고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부하 전류라고 했어요. 그럼 타여자 발전기에서는 전기자에서 흐르는 전류와 부하 쪽에서 흐르는 전류는 같죠. 왜 같아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특징이 하나 더 나오게 되겠죠. 타여자 발전기에서는 전기자 전류가 곧 무슨 전류다? 부하 전류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타여자 발전기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요. 타여자 발전기는 아까 우리 종류에서 봤다시피 교류 발전기의 여자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어찌됐든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IF를 일정하게 했을 때 부하에 의한 전압변동이 적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수하 특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하 특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중에 우리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부하가 증가를 하면 이제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해죠. 부하가 증가를 하게 되면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부하 전류가 증가했는데 단자 전압이 감소하는 경우를 수하 특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발전기가 무엇이 있을까? 이게 시험에 특히 자격증에 많이 나오는데요. 타여자도 수하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권 발전기도 수하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수하 특성이 좋은 차동 복권 발전기도 수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하 특성이 있는 발전기가 뭐가 있냐 그러면 차동 복권, 분권, 타여자 발전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여자 발전기 봤으니까 이제 자여자 발전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여자 발전기의 첫 번째 것은 직권 발전기예요. 그럼 직권. 자여자, 타여자하고 자여자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타여자는 계자 권선하고 전기자 권선이 이어져 있지 않다. 즉 연결되어 있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계자 권선이 독립적인 전원을 쓴다. 그리고 자여자는 계자 권선하고 전기자 권선이 연결되어 있다. 내부의 전원을 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자여자 방식의 직권 발전기는 무엇을 직권 발전기라 그러냐 보겠습니다. 일단 자여자에 대한 내용을 보죠. 자여자, 발전기 자체의 직류 전원을 이용해서 계자를 여자시키는 방식을 우리는 자여자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직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계자 권선과 무슨 권선이 전기자 권선이 무슨 연결? 직렬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우리는 직권 발전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보지 마세요. 이거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이때까지 나온 적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회로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자 권선, 이 필드에 대한 계자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무슨 연결?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직렬 연결.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특징을 하나 잡을 수 있어요. 계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계자 전류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죠. 여기 IF라고. 그 다음에 전기자에서 흐르는 전류를 IA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하 쪽에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했어요? 부하 전류 I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하 전류 I와 계자 전류 IF와 전기자 전류 IA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당연히 같죠.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디로 중간에 나눠지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직권 발전기의 특성이 하나가 나온 겁니다. 계좌 전류나 전기자 전류나 부하 전류는 모두 같다라는 게 나오게 되죠. 직권 발전기는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부하에 따라 단자 전압이 크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도 같이 따라서 증가를 해버려요. 이놈은. 보통 아까 전에 설명했던 타여자 발전기, 이런 수화 특성을 갖고 있는 발전기들은 단자 전압이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단자 전압이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권 발전기만큼은 좀 이따가 보겠지만 부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도 덩달아서 증가해 버립니다. 그러면 부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증가한다. 이게 좋은 걸까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안정된 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류 전원으로 잘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부하 전류에 비례해서, 즉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이 상승한다. 그래서 전압 강화 보상용 승합기로 사용한다. 승합은 전압을 올려준다는 거죠. 전압 강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전압을 뻥튀기 지는 어떤 기계로 사용한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직류 발전기의 특성 그래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직권 발전기의 특성입니다. 직권 발전기의 특성. 회로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직권 발전기의 특성도 이 직권 발전기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의 무부하 시험을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시험인 외부 특성 시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부하 특성 시험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냐? 계좌 전류와 유도 기전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고, 외부 특성 시험은 누구하고 누구와의 관계, 전류, 부하가 늘어남에 따라서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될까, 이거를 알아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거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무부하 특성 곡선과 외부 특성은 X축과 Y축이 각각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타유자 발전기에서는 무부하 특성 곡선이 무슨 직선 영역하고 포화 영역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직권 발전기에서는 그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녀석은 부하가 없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르죠. 그죠? 부하가 없을 때는 잔류자기가 존재하지가 않게 되겠죠. 회로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부하가 없을 때는 발전이 안 됩니다. 무부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전압 확립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그 얘기는 발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직류 발전기는 무부하로 운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회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부하가 없으면, 이쪽에 부하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개방된 거나 마찬가지죠. 즉 회로가 아닙니다. 회로가 아니기 때문에 무부하 상태에서는 발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권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을 이제 보면 되겠죠. 자, 보세요. 직권 발전기 부하 전류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하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부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사용해야 될 에너지를 쓸 녀석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부하 전류가 늘어나면 유도 기전력과 단자 전압 어떻게 됩니까? 같이 덩달아서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 강화 보상용 승합기로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밑에 특징 우리가 나와 있는데, 직권 발전기에서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계좌 전류나 전기자 전류나 부하 전류가 모두 같더라. 요런 특징이 하나 있었죠. 그죠? 요런 특징. 그 다음에 그럼 단자 전압에 만약에 부하를 연결했을 때 단자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건 뭐예요? 단자 전압은 유도 기전력에서 누구하고 누가 소비된 에너지를 빼야 돼요. 그렇죠. 계좌 권선이 소비한 전압 강화 성분과 전기자 권선에서 소비된 전압 강화 성분을 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수식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지금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계좌
계좌권선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RS라고 써놓은 겁니다. 지금 시리즈가 영어로 직렬인데 계좌권선과 전기자권선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직렬 합성조항을 구할 때 우리가 그냥 다 더하면 됐었죠. 그 더한 값 곱하기 전기자 전류든 계좌 전류든 부하 전류든 직권 발전기에서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 성분을 빼면 단자 전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시간에는 타여자 발전기하고 자여자 발전기의 직권 발전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종류와 특성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권, 그 다음에 복권, 자여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전기 기기를 막 이렇게 막 들고 막 학문처럼 들고 파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수박 겉핥기 형태로 쭉 한번 보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학년 때 배웠던 전기 회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신다면, 여기에 적용을 시켜 보신다면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될 겁니다. 자, 이상 강의의 달인 휴강 최희동 선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